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2월 24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예상평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큰 이변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 이뮤섭이 복승의 중심이다 말씀드렸어요. 이뮤섭의 엄정일과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었죠. 정재환이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형환이 전일은 정재환에게 자리 봤더니만 금일은 정재환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3경주 팀 간 대결에서는 송경수가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환과 동반 입상 김원진도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14경주 박용범이 여유가 있었죠. 생각만큼 김옥철의 시속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김영섭이 마크 지켜내면서 동반 입상 차선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15경주는 팀 간 대결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정하늘이 가면 조용환이 가고 김영수가 가면 김관이 조용환이 간다 말씀드렸었는데 조용환이 김영수의 뒷자리 막혀 나가면서 착순권 김관이가 3차권 진입하면서 거의 뭐 세종의 완승으로 정면 대결로 경주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갑작스럽게 특성급이 타협이 아닌 정면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성급 팀 간 대결에서는 타협이 아닌 정면 대결을 먼저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특성급 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차권 안에만 들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14경주는 송경수를 제외하고는 득점이 낮은 선수들이 있어요. 12경주, 13경주, 15경주 득점 높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14경주는 2착하면 결승 못 갑니다. 송경수가 이 점을 철저하게 할애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면서 12경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번 편성 조용환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재현하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죠. 오히려 김관희가 김옥철만 활약이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의 중심은 김관희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13경주 정하늘하고 김영수가 다시 만났습니다. 전일 정하늘이 박살이 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김태범이 있기 때문에 작전 전개상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김영수가 또다시 훌러덩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14경주 송경수 유리하죠. 문제는 후착입니다. 유인민우가 과연 가만히 송경수의 뒤만 쫓아갈 것이냐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변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송경수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승의 중심으로는 송경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박용범이 강자죠. 이뮤섭 몰고 갈 것이냐 동갑내기 친구 엄정일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는 이뮤섭의 선행 여부에 따라서 선행 시속 여부에 따라서 박용범의 작전이 달라질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 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관희, 김민균, 정재원, 김옥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관희, 김민균, 정재원, 김옥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관희, 김영수, 박성현, 김형경 축소 선수들이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관희가 반바퀴 지도 시속을 줄였었고 저치기 나섰던 김영수는 앞선에서 시속에 줄자 넘어서지 않고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범, 김민균, 김형환, 정재원, 윤형구, 엄정일, 김영섭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포팀이 주축이 되면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태범의 선행을 김민균과 정재원이 각각 3, 4권을 저치기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유섭, 김옥철, 김원진, 정하늘, 조용환, 김영수, 박용범, 유재일, 유재민, 곽현명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수성하고 동설팀이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임유섭의 선행을 김옥철이 저치기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정하늘은 차신을 벌리고 쫓아가는 후 대열을 좁힌 후에 저치기 시도 후 좀 외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관희, 김민균, 정재원, 김옥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김효연하고 이성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은 파업 선수인데
아무래도 조용하니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재원도 우승 욕심내고 있고 김관희 여기에 김형환도 상황에 따라서 2차권 진입하면 결승 진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용한하고 김형환은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정재원하고 김형환은 김포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쉽지만 않은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동서울 김포가 신경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한하고 정재원이 몸싸움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경주 주대 나갈 수 있는 김옥철하고 김관인데 김옥철이 전혀 때렸습니다만 시속감이 나오진 않았었죠. 김관이가 이를 활용해 나가고 1번하고 5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옥철을 활용해 나가면서 김관이가 반바퀴만 젖히게 나선다면 조용한하고 정재원이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김관이가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하고 상대 전적에서는 김관이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옥철만 적절하게 활용해 나가고 조용한하고 정재원이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요즘 동서울하고 김포팀 만나기만 하면 정면 대결입니다. 김포가 박살 났었기 때문에 동서울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을 김관희가 적절하게 활용해 나간다면 복승의 중심으로 쌍의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희의 선전 가능성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한하고 묶는 전략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세 번째 동반 입장 쪽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한도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 쪽에 설령 6번이 때리고 1번이 마크한다 하더라도 정재원이 뒤에서 추입 나오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선 추입 대결만 놓고 본다면 정재원에게 조용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철저하게 벌리고 가면 본인 이착하고 정재원 떨궈내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승 가면 아무래도 정재원하고 조용한이 후차권에서 신경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착순권에서 서로에게 안 좋습니다. 철저하게 견제 나가게 된다면 전 김관희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좀 6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을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차 정재원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선에서 취입도 가능한 상황인 만큼 6번과 5번 정도는 6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일하고 6호를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과 1번 쪽이 아무래도 6번과 1번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진행상 득점대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김관희가 힘을 쓰고 1번하고 5번이 덩달아서 넘어서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변수라고 한다면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책으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용하니 김관희 믿다 고전하게 된다면 정재원이 넘어서면서 김영환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7번 김포 안승 정도는 차선을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은 좀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서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관희 머리를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두 선수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복승 중심 6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3복승은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 1번, 5번, 3복경 주권이 6번, 1번, 5번, 3복경 주권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관희하고 김관희하고 김형환을 묶어서도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5번,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관희 빠지는 1번, 5번, 7번, 3복 완승도 수도권 협공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판은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서 아무래도 1번도 머리도 가능하고 5번 머리도 가능하고 6번 머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 김관희와 조용한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김관희하고 정재원 차선체로 한번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패서 비법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김영수가 전일 정하늘 상대로 져치기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하늘이 차괴를 밀려나서 자존심이 구겨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재 점수도 김영수가 정하늘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김태범의 뒷자리를 정하늘이 막혀 나가고 김영수, 정재환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일 아무래도 김태범이 힘을 쓰게 되는
된다면 시속감이 괜찮아요. 정하늘이 몰고 가면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간다면 김영수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박살 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상대 전적 면에서는 뭐 인지도만 놓고 본다면 정하늘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금일만큼은 정신 차려야 돼요. 김영수가 전일 운이 좋게 김관희 활에 나가면서 취임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힘을 썼었던 경주는 아니에요. 반면 금일은 정하늘이 김태범을 활에 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하늘의 부진만에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아요. 6번하고 3번입니다. 6번하고 3번, 6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태범이 힘을 쓰면 정하늘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김영수 견제도 가능하죠. 김태범도 금요 견제 때 힘으로 버텼습니다. 조용하니 차가 나오지 못했어요. 6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동설하고 김포이긴 합니다만 수도권 협공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김영수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김영수가 또 넘어섭니다. 김태범, 정하늘, 정재환 순을 있었을 때 김영수가 또 넘어서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김태범이 버티고 정하늘이 김영수 견제에 나가다가 또 너무 흘러버립니다. 정재환이 직선에서 쫓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정하늘이 자칫 곽현명과 협권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김영수가 선전 펼쳐 나갔고 정하늘이 죽었기 때문에 배당판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지도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하늘이기 때문에 좀 더 배당의 중심으로는 팔려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3번 머리로 3호하고 37을 양분해서 노려본다면 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일만큼은 정하늘 서력전 펼쳐나가야죠. 물론 복승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못할 수도 있어요. 6번,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안에서 3복승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재환이 틈새 공략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같습니다. 저희도 정재환, 김형환에게 자리 양보 받으면서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김형환이 자리를 양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재환에게 자리 양보하면서 탁수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힘대결만 놓고 본다면 3명의 선수가 힘대결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재환이 착수권 틈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3복승 변수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6-3과 6-7입니다. 3-5하고 3-7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송경수가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황준하, 김형경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윤민우가 전일 선행 승부까지 펼쳐 나갔었습니다만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끊어먹기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 12경주, 14경주, 뒤에 있을 15경주 98점대, 99점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선수들이 2차권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점수가 안 됩니다. 97점으로 2차권 진입해도 결승 못 갑니다. 그 점 때문에 2차해도 결승 갈 수 없는 편성의 선수들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송경수 입장에서는 김영섭이라든지 김연경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김영섭, 박용범 마크에 나가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김현경이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송경수도 김연경을 배제하고 경주년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도 점수가 김연경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연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송경수가 김연경을 한번 챙겨줬었는데 최석윤에게 자리 뺏기고 최석윤이 송경수까지 넘어서면서 송경수가 2차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연경이 아닌 김영섭을 챙겨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득점이 있기 때문에 김현경을
챙겨주는 김영섭이 양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이 7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패서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섭이 쫓아가면 전혀 보니까 잘 쫓아갑니다. 김영섭도 막히는 일가견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윤민우가 쉽게 김영섭을 밀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연경은 가능할 것 같은데 김영섭은 쉽게 못 밀어내요.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7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경제 중심은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게 된다면 전일 윤민우가 화심을 썼어요. 나름대로 좀 뭔가 변수를 좀 꾀하려고 했었습니다만 11조 때 중반 시속으로는 어림도 없죠. 하지만 손경수를 공략해 나가기만 한다면, 손경수의 타이밍만 빼앗기만 한다면 윤민우 머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전 견주처럼 손경수가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윤민우는 황민우와 동반, 황무영과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윤민우는 최석윤과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윤민우는 2착하면 결승 못 가죠. 하지만 우승하면 결승전에 이름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손경수가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1, 2나 1, 6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패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손경수하고 김연경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유리한 패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선수들 묶어서도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도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인 만큼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연이틀 편성 잘 받은 박용범, 금일 또 잘 받았습니다. 결승전까지도 재미 볼 수 있는 박용범. 박용범 입장에서 사람들 이민섭의 선행 적극 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이민섭도 선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김해하고 수성은 자주 만나서 동계훈련 때도 함께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작년에는 또 여름 때도 금정에서 연합 훈련까지 했었던 수성과 김해 B팀이라는 점, 이민섭의 선행감이 나쁘면 권해드리지 않는데 전일도 때려서 버텼습니다. 희속감 괜찮죠? 박용범 입장에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유섭이 또 같은 성향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시속감만 좋다면 박용범이 굳이 세게 넘어가면서 엄정열까지 챙겨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갑내기 친구이긴 합니다만, 임유섭이 2001년생입니다. 현재 나이로 22살입니다. 박용범보다 13살이나 어려요. 한두 살 더 먹게 된다면 임유섭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채빈의 사촌 동생입니다. 박용범은 임유섭을 만나야 되고, 몇 년만 지나면 임유섭이 박용범을 챙겨주는 경주로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임유섭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도 좋습니다. 5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이 5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처럼 김목철의 선행감이 나오질 않는다면 엄정을 챙겨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도 득점 있다 보니까 엄정일이 임유섭 맞게 성공하면서 동반 입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5번과 2번입니다. 2번이 힘을 쓰고 5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넘어서면 7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5번, 2번, 7번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2번, 7번, 3번 주권 쪽에 5번, 2번, 7번, 3번 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발주대 괜찮은 김원정이 호미 공략 나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임유섭이 빠지면 김원정 정도는 삼복승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용범 중심으로 2번과 7번 주차권 안에서 2번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주나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또 많은 또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